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겪은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일이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 위치하는 학원을 등록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학원과 가까운 거리에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었죠. 자취방은 양재동 근방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으로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바로 근처에 있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1층은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일반 회사 사무실이었죠. 그리고 건물 안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5층까지만 운행하는 것이었고 5층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면 조그만 원룸이 있는 특이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탑방은 아니었죠. 옥탑방은 마당도 있고 옥상 외부에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와 집을 구경했는데 집안 구조는 직사각형 구조로 길게 빠져 있었고 주방에 있는 작은 창문과 화장실에 있던 큰 창문을 열면 바로 옥상이 보이는 구조였죠. 화장실 창문이 유난히 커서 눈에 띄었는데 성인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창문이었어요. 원룸 시세는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학원과 가까운 위치라 계약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건물 구조 때문이었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층과 5층은 일반 사무실이다 보니 밤 10시 이후에는 저 혼자서만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자 혼자 살기에는 위험할 거라 생각을 하셨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겠지만 건물 안에 불이 나거나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집주인은 빨리 방을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어머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중개업자분이 학원과 가까운 곳 중에 이만한 곳은 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와 한참 이야기하다 결국 방을 계약하게 됐죠. 그 당시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혼자서 건물을 사용하면 친구들도 불러올 수 있고 아랫집 눈치도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다음날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하고 난 뒤 친구들을 불러 자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중이었죠. 그런데 집을 이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학원을 갔다가 집 근처에 도착하니 밤 9시 정도였고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5층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5층에 있던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계단을 올라가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눈빛이 이상해 보여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죠. 집으로 들어가서 혹시 여자 혼자 사는 줄 알고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겠지? 뭐 이런 걱정이 들었지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던 터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씻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눈을 떴는데 화장실 창문 밖, 그러니까 옥상이죠. 옥상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본 거였으면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상한 그림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더군요. 창문을 열면 옥상이 훤히 보여서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저게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화장실 불빛을 본 건지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볼일을 보고 나서 세면대에 손을 씻고 있는데 세면대 거울에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화장실 큰 창문 쪽에 검은색 그림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 있죠. 누구세요?
너무 무서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창문 밖에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그때 창문 밖에 서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창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당장 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10분쯤 지나 집으로 경찰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아까 집으로 올라올 때 5층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왠지 그 남자가 의심스럽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분은 건물 주변에 CCTV도 안 보이고 좀 더 알아본 뒤 연락을 준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넘어가게 되었고 한동안은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 같이 있었죠. 저희 집에서 친구와 며칠 동안 같이 지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마 밤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잘못 눌러서 비밀번호 오류 소리까지 나더군요.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문이 안 열려서 답답한지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렸고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다행히 옥상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범인의 실체는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5층 건물에 있던 그 집은 원래 창고였는데 아무도 쓰지 않아서 집주인이 원룸으로 개조하여 방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특이했던 탓인지 집을 내놓은 지 반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집주인은 저렴하게라도 내놓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을 계약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던 당일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이 함께 인사를 하러 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 같다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고 집주인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제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평소 옥상문은 항상 잠궈 놓는데 건물 주인의 아들이니 옥상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옥상으로 들어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외출할 때 창문을 닫고 잠궈 놓는 습관이 있어서 계획이 실패하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둘까 싶어 그 밤에 찾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나서 결국에는 비밀번호를 맞추고 들어오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뒤 입을 여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 들어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던데 여자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아 곧장 방을 빼기로 했고 저는 처벌을 원했지만 집주인이 저와 부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우리 아들 젊은 나이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며 한참을 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용서를 해주셨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현재는 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세상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